여러분, 오늘 한미 반도체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1분기 실적이 너무 약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 고점에서 빠지는 속도도 꽤 빨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29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장중 기준으로 한미 반도체는 29만 6,500원, 전일 대비 5% 넘게 오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건가? 지난주 하락은 과했던 건가? 한미 반도체 지금 다시 봐도 되는 자리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놓고 봐야 합니다. 그냥 오늘 올랐으니까 좋다, 지난주 빠졌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한미 반도체는 지금 반순 반등 종목이 아니라 기대와 숫자 사이에서 시장이 다시 계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냐면요, 산업은 좋아요. HBM 좋고 AI 서버 좋고 엔비디아 흐름도 아직 강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하는 TC본더도 HBM 제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예요. 그런데 문제는 1분기 숫자였죠. 올해 1분기 매출이 509억 원 수준, 영업이익이 84억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고 시장이 기대했던 숫자와도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린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불안해진 이유는 간단해요. HBM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한미 반도체 실적은 이렇게 약하지? 이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매일매일 물건을 꾸준히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 장비 회사는 고객사가 설비 투자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분기 실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HBM 장비는 더 그래요. HBM3이 투자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HBM4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면 중간에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식당으로 치면 매일 손님 받는 식당이 아니라 대형 주방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에 가까운 거예요. 한번 계약이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지만 고객사가 주방을 새로 짓는 시점이 조금 밀리면 그 사이에는 매출이 비어 보일 수 있죠. 한미 반도체 1분기 실적을 볼 때도 이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숫자가 약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약한 숫자가 성장 스토리 끝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인지는 앞으로 나오는 수주와 실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지난주 시장은 실적 쇼크를 먼저 갔어요. 기대가 너무 컸네? 실적이 안 따라오네? 고점에서 너무 많이 올랐던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0만 원대에서 빠르게 내려왔고 28만 원대까지 밀렸죠.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다시 다른 쪽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HBM4 수준은 2분기부터 다시 붙을 수 있지 않나? TC본더 수요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 않나? AI 서버 투자가 계속되면 결국 HBM 장비도 다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기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반등이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수급이 다시 붙는 시작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5% 올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30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시장이 가격을 인정해 주느냐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3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선이에요. 지난주 28만 원대까지 밀렸던 종목이 29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 위로 올라가서 버티지 못하면 아직은 반등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잠깐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주는지가 더 중요해요. 한미 반도체를 볼 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TC본더잖아요. 이걸 어렵게 보면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HBM은 AI 반도체 옆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빠르게 꺼내주고 밀어주는 메모리가 부족하면 제 성능을 못 냅니다. GPU가 천재의사라면 HBM은 수술 도구와 환자 기록을 바로바로 가져다주는 수술팀 같은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필요한 도구가 늦게 오면 수술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엔비디아 GPU가 강해질수록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HBM의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드는 제품이에요.
여러 장을 쌓아서 붙여야 하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붙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TC 본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는 HBM 제조에서 칩을 안정적으로 붙이는 핵심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AI 반도체가 좋다는 큰 그림 안에서 HBM 제조 장비 쪽에 서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장비가 중요하다는 것과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건 다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달라요. 한미 반도체는 좋은 산업에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주가가 이미 그 기대를 많이 반영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잠깐 비어도 주가가 예민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쯤에서 수율 이야기도 쉽게 풀어봐야 합니다. HBM에서 수율은 기술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돈 이야기예요.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90개 나오면 수율이 좋은 거고 60개만 나오면 수율이 나쁜 겁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전기료를 쓰고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으면 돈을 더 잘 버는 구조가 됩니다. 붕어빵으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붕어빵 100개를 구웠는데 90개가 멀쩡하게 나오면 거의 다 팔 수 있죠. 그런데 100개 중에 40개가 터지고 타버리면 재료비는 썼는데 팔 수 있는 건 확 줄어듭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HBM은 특히 가격이 높은 고부가 제품이라 수율이 잡히면 마진이 확 달라져요. 수율이 좋아졌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같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HBM 장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안정적으로 붙여주고 공정이 흔들리지 않고 불량률을 줄여주면 그게 바로 돈이 되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늘어나고 HBM 사로 갈수록 공정 난도가 올라가면 장비의 중요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볼 때는 이 기대만 보면 안 됩니다. 지난주 한미 반도체에서 보였던 흐름이 하나 있었죠. 개인이 많이 받아주고 기관과 외국인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개인 매수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고점에서 내려오는 종목을 개인이 계속 받아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는 흐름이 이어지면 주가는 반등이 나와도 힘이 약할 수 있어요. 오늘 반등에서도 봐야 할 건 단순히 상승률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붙는지,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그리고 30만 원 위에서 물량을 받아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큰 돈은 그냥 뉴스 제목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돈은 계산합니다. 1분기 실적 쇼크가 일시적인가? 2분기 수주가 실제로 살아나는가? HBM 사전환이 매출로 이어지는가? 지금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는가? 이걸 따져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되려면 단순히 5% 올랐다는 숫자보다 수급의 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개인만 따라붙는 반등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 반등인지가 다릅니다. 외국인 수급은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엔비디아를 봅니다. 미국 금리를 봅니다.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 자금 흐름을 보고 코스피 대형주 수급도 같이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흐름도 봐요.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는 결국 HBM 밸류체인 안에 있는 장비주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고 AI 서버 투자가 계속 강하다는 신호가 나오면 HBM 수요 기대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대형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장비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HPSP, 후공정, 패키징, 검사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지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차트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올랐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받쳐주는지, 반도체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쪽으로 돈이 계속 남아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 혼자만 반짝 오르고 주변 종목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아직 시장 전체가 확신을 주는 흐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미 반도체가 오르면서 HBM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한 종목 반등이 아니라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오늘 한미반도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봐야 할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하락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미반도체를 어느 가격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28만 원대에서는 저가 매수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9만 원대 중반까지는 낙폭 과대 반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만 원 위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미 반도체 HBM4 수주 기대는 살아있다. 1분기 실적 공백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하반기 실적 반등 가능성을 다시 반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30만 원 위에서 바로 밀리면 시장은 아직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특히 30만 원 위에서 거래량은 붙는데 윗꼬리가 길게 남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빠진다면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좋은 종목이어도 과열된 자리에서 따라가면 마음고생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랐다 보다 어디서 버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0만 원을 회복하느냐, 회복한다면 종가로 지키느냐, 거래대금이 붙느냐, 수급이 같이 들어오느냐, 이 네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를 이미 보유한 분들은 오늘 반등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놓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크게 빠진 종목이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우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보유자는 지금 손익보다 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다시 봐야 해요. HBM4 수주 기대 때문에 샀는지, TC 본더 점유율 때문에 샀는지, 하반기 실적 반등을 보고 샀는지, 아니면 그냥 급등하는 분위기 때문에 따라 들어간 건지 봐야 합니다. 이유가 명확하면 대응도 달라집니다. HBM4 수주와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들어간 분이라면 오늘 하루 반등보다 2분기 수주 흐름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단기 반등만 보고 들어간 분이라면 30만 원 위에서 버티지 못할 때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신규로 보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올랐다고 바로 따라가면 내일 흔들릴 때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한미반도체는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하루에 몇 %씩 움직이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 30만 원 돌파 후 안착을 보거나 다시 눌렸을 때 28만 원대 지지 여부를 보는 식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마음이 제일 위험합니다. 좋은 종목은 기회를 다시 줍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내 기준이 있느냐예요. 한미반도체가 다시 강해지려면 필요한 조건은 분명합니다. 첫째, 2분기부터 TC 본더 수주가 실제로 살아나야 합니다. 말로만 HBM4가 아니라 고객사 투자와 수주 흐름이 숫자로 보여야 해요. 둘째, 1분기 실적 공백이 일시적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1분기가 나빴다는 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2분기와 하반기에 그 공백을 얼마나 메우느냐예요. 셋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개인만 받아주는 반등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시장이 이 가격을 다시 인정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넷째, 한미반도체 혼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흐름이 이어져야 한미반도체 반등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계속 비어 있으면 주가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주와 수급이 비어 있으면 기대만으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너무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크게 빠졌다고 해서 끝났다고 볼 필요도 없고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다시 무조건 간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시장이 다시 시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너 HBM4 장비주 맞지? 그럼 이제 수주 보여줘. 수주가 나오면 실적도 보여줘. 실적이 나오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도 설명해줘. 시장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뉴스 제목만 볼 게 아니라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를 때 거래대금이 붙는지,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지, HBM 장비주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 흐름이 계속 강한지, 이걸 같이 봐야 하는 거죠. 오늘의 반등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났다도 아니고
완전히 확인됐다도 아닙니다. 오늘은 다시 시장이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날에 가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번 주 안에 이 흐름이 이어지느냐예요. 오늘 장보다 내일 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 가격 위에서 버티지 못하면 오늘 반등은 단기 반등으로 끝날 수 있어요. 반대로 내일도 29만 원대 후반에서 버티고 30만 원 위를 다시 시도하고 거래대금이 줄지 않고 반도체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한미 반도체를 다시 HBM사 수주 기대 종목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에는 30만 원 위에서 누가 사는지를 봐야 합니다. 개인이 흥분해서 따라붙는지,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지,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는지, 아니면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넘기는지, 이 차이가 큽니다. 주식은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든 돈을 봐야 합니다. 가격은 결과고 수급은 이유예요. 한미 반도체처럼 기대가 큰 종목일수록 이걸 놓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반도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중요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BM사 양산이 본격화되고 AI 서버 투자가 이어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경쟁이 더 강해지면 HBM 장비주는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HBM사는 기존 제품보다 더 정교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층을 더 안정적으로 쌓고 열을 관리하고 분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장비의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이 흐름에서 한미반도체가 실제 수주를 가져오고 매출로 연결하고 마진까지 지켜낸다면 다시 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기대만 있고 숫자가 늦어지면 주가는 또 흔들립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기대가 큰 만큼 확인해야 할 것도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로 볼 자리가 아닙니다. 조건을 보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30만 원 회복, 2분기 수주, 하반기 실적 반등, 외국인 기관 수급,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흔들림 속에서도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시청자분들이 제일 헷갈리기 쉬운 종목입니다. 뉴스는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빠질 때가 있고 실적은 나쁘게 나왔는데 주가는 반등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시장은 항상 현재 숫자와 미래 기대를 같이 봅니다. 1분기 실적이 약하면 현재 숫자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2분기 이후 HBM사 수주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면 미래 기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등은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숫자는 약했지만 미래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를 보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준은 이겁니다.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무조건 겁먹지도 말자. 수주가 살아나는지 보자. 수급이 바뀌는지 보자. 30만 원 위에서 시장이 가격을 인정하는지 보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다른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번지는지 보자.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움직일 때 돈이 한미반도체에서만 멈추는지 보면 안 됩니다. 돈이 진짜 강하게 들어오는 장에서는 한 종목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표 종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 밸류체인으로 번집니다.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면 HBM 장비주를 봐야 하고 HBM 장비주가 움직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I 서버는 GPU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HBM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제대로 보려면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단순히 오늘 5% 올랐느냐보다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한미반도체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오늘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 장비주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한미 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 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뉴스가 나왔다고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 하이닉스 같은 HBM 배영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사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 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한미 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 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좋은 뉴스 하나에 급하게 튀기도 하고 실적 공백이나 수주 불확실성이 나오면 빠르게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한미반도체 뉴스가 나왔을 때도 한미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 장비주가 움직일 때도 장비주 한두 종목에서 끝나는지, 반도체 대형주,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30만원 위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2분기 TC본더 수주 기대가 실제 매출과 마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흐름은 분명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관심이 뉴스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수주, 매출, 마진,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